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인시티 퍼스트그룹에서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저변학대하고 있는 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제 뉴스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인시티의 새로운 소식들, 그 다음에 두나무에서 이틀간 행사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죠. 전월세, 농축산물, 공상품값 줄줄이 급등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했다. 그래프 보이잖아요. 정년 동월 대비 4월부터 2% 계속 오르고 있죠. 달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유, 휘발유, 쌀, 돼지고기, 빵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물건값이 뜀박질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회복되자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원자재 환율 영향이 본격화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원물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 및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추세적인 물가를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만 해도 1% 안팎이었는데 201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답니다. 공업제품 가격이 3.2%, 공업제품 가격은 3.2% 하면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고요. 서비스 가격도 1.7%. 와, 농축산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환율이 또 상승을 했죠. 자, 환율이 1170으로 오르면서 유가 인하 효과를 상쇄해서 석유류 가격은 오히려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주택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9월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폭이 지속되면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배경이 가계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 집값 상승이었는데 애초 한국은행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물가다라는 거죠. 근원 물가는 물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 지표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은행도 내부적인 지금 의견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융권에서는 10월 11월 금리 인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 20곳 가운데서 16곳이나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0월이나 11월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쭉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대출에 대한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가 힘입어가지고 2분기 성장률이 0.8% 올랐는데 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에 그쳤대요. 왜 그럴까요? 진화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피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에서 벌써 4년째 지금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나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공부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 얘기가 나왔네요. 유럽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곧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제 유로존, 유럽에서도 곧 테이퍼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무슨 이유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가 치솟은 데다가 실업률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자, 보니까 언제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첫 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중앙은행이 올 4분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4분기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어떤 위험이 있죠?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년 예산이 지금 604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더구나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코비드19 사태로 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는데 화폐 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근데 화폐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졌어요?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 신라면 같은 거 7.5%, 7.9%, 약 8%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은 실질적으로 92만 원이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문을 보다 보니까 책이 소개가 되는데 요번에 이제 NFT 원본을 증명하다라는 NFT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책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책은 NFT가 무엇인지 기초부터 시작해 활용 분야, NFT 제작 방법과 플랫폼, NFT 작가 및 수집가 인터뷰, NFT 시장 현황과 전망 등 NFT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해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한 토큰이다. 해당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라는데 많이 관심이 가는 책이네요. 저도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구매해서 보시죠. 밑빠진 사회보험의 세금이 19조 지난해죠. 나라 곳간 축내는 퍼주기 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8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 및 연금 내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고 있죠. 뭐 정치 잘했다 안 했다가 얘기 아니에요. 다음 정부에서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늘어난 지출 증가만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빠르게 늘고 있는 재정 적자, 우리나라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나고 있고요. 근데 4대 연금 및 4대 보험의 국가지원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빚으로 복지 남발하다가 재정 수지가 100조 이상 적자가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자, 결국에 우리가 국가가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줬지만 그 돈이 다시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 거죠. 국가 채무가 첨조 시대가 나왔습니다. 질 나쁜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채무와 달리 따로 재원이 없어가지고 오롯이 세금으로 메워야 된대요. 작년부터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한 탓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얘기가 나오죠.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68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라는 거죠.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고 별다른 대응 재원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수입으로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 채무와 재정 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몇 년 새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즉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이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죠. 월급이 오른다? 좀 희망사항이긴 하죠. 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줄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계속 기후나 코비드19 사태로 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그에 따른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국가 빚은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는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